안녕하세요, 파일코인 TV입니다. 오늘 2023년도 2월 12일입니다. 네, 주말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다시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일주일 동안 그래도 코인 전체적인 시세를 보니까 하락을 전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가지 뉴스를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07조 달러, 24시간 기준으로 1.2%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조금 떨어졌습니다. 39.5%, 이더리움 점유율 17.3%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일주일 기준으로 6%, 이더리움 7.5% 하락이 됐고요. 에이다 7.5%, 도지 11%, 솔라나 1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앱토스는 일주일 동안 15% 정도 하락했고요.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 일주일 동안 8.3%, 24시간 기준으로는 1.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뉴스인데, 이제 스테이킹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게리 겐슬러가 이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스테이킹 서비스 증권법을 준수하라. 지금 이제 스테이킹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바이낸스에서도 스테이킹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크라켄에서 문제가 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스테이킹 서비스 증권법 적용을 주장하며 지분 증명, POS 코인의 포스 코인에 강력한 규제를 예고를 했다. 원래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POW에서 이번에 POS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이더리움도 증권에 해당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보시면 SEC는 크라켄을 미국 증권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스테이킹을 무엇으로 정의하든 이를 제공하던 이들은 증권법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서술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킹은 이제 증권이다 라고 SEC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겐슬러 위원장은 거래소들이 스테이킹 대행이라는 행위를 통해 배당금에 해당하는 투자 수익으로 투자자를 유치했다면서 이를 명백히 증권 투자자 유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다. 또한 스테이킹 서비스에 코인을 예치한 투자자의 경우 보호 장치 없이, 이게 문제가 이제 된다라는 거죠. 보호 장치 없이 위험을 간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증권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 증권법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SEC에서 관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SEC는 지난해부터 이더리움을 포함한 지분 증명 코인들에 대해 규제 권할권을 이제 요구해 왔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외에 POS는 앞으로 이제 규제를 하겠다. 비트코인은 이제 POW고 파일코인도 POW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크라켄이 크죠. 은행이랑 연결된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 다음으로 큽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379억 원의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크라켄에서. 결론은 이 SEC에 우리는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스테이킹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투자자들의 돈을 너네들이 안전장치 없이 왜 이것을 진행하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스테이킹이 이제 안 되는 부분이 당연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스테이킹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킹 말이 스테이킹이지, 저희는 그냥 채굴
쉐어라고 보시면 돼요. 채굴 쉐어.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에 채굴된 양을 쉐어해 가지고 나눠주기 때문에 이 스테이킹이랑은 조금 다르고, 근데 이제 용어를 그냥 스테이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 뭐 혹은 디파이. 그래서 1000개 기준으로 저희는 35%의 이자를 저희는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크라켄이나 코인베이스나 그 다음에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하는 스테이킹이랑은 저희들이랑 수익 쉐어가 조금 다른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파이코인 플러스에 들어가 보니까 데이터 캡이 그냥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이제 중국 업체 위주로 지금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 승인 같은 경우도 그냥 부랴부랴 내주는 것 같고, 지금 공증인을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다시 뽑고 있어요. 다시. 왜냐면 지금 이 공증인들이 자기들끼리 합심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데이터 캡을 주고 막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파이코인 재단에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허술한 부분이 있나 봐요. 당연히 있겠죠. 중국의 풀이 엄청나게 크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 데이터 캡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더디고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 드디어 이제 가상 머신 이제 오죠. 3월 1일에 이제 오후에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이제 이더 글로벌 TV에서 시작이 됩니다. 파이코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랑 거의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합심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이랑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코인 가상머신 이벤트가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파이코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파이코인 가상머신 잠금 해제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 놓칠 수 없는 이벤트를 파이코인 가상머신을 기반으로 하는 개척자를 만나보십시오. 2023년도 3월 달에 메인넷에서 파이코인 가상머신 출시까지 하루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꽉 찬 이벤트는 독점, 파이코인 버추얼 머신, 컨텐츠, 빌더 쇼케이스, 해피와워 등 제공이 됩니다. 3월 1일날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근데 이제 이 가상머신이 업데이트 된다고 하더라도, 파이코인 가상머신이 업데이트 된다 하더라도 바로 막 뭐가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스마트 계약, 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거죠. 그 스마트 계약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업데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3월 1일날 카운트다운이 된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에는 아마도 뭐 조금씩 변동은 있겠지만 큰 변동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FF라고 나와 있는데, 파이코인 파운데이션은 최근 파이코인 생태계가 2022년도에 달성한 성과와 2023년도 재단의 미래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고서인 2022년도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번성하는 파이코인 생태계의 많은 조직 중 하나입니다. 그것의 임무는 파이코인 네트워크의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중요한 개발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하고 생태계 성장을 지원하고 분산 대입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요. 빨리 가상머신이 업데이트가 돼서 더 파이코인 내에서 많은 생태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너무 속도감이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 보상 같은 경우도 19개에서 어느덧 18개로 줄어들었죠. 계속 이거는 연감기가 계속 적용이 되고 있다. 현재 파이코인 유통 비율은 21.96%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보량은 1억 3,300만 개, 유통량은 4억 3,900만 개, 소각량은 3,450만 개,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가상머신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스테이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단이 되겠지만, 스테이킹을 하고 계신 분들은, 거래소에서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빼셔서 다른 데로 이체를 하셔야겠지만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